코스피가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2.24%까지 오름폭이 확대가 됐는데요. 이 배경에는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지만 삼성전자가 무려 4% 넘는 개별주도 아니고요.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이렇게나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도 4% 가까이 오름세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걸까요? 과연 이 반등이 추세의 전환으로 이어지게 될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합니다. 고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진짜 아주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로 이제 쉬었잖아요. 네. 쉬었는데 이제 미국 장은 이제 계속 열렸어요. 그쵸. 열렸는데 미국 지수도 올라가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주 급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올랐을 때 월초 대비해서 반도체 지수가 한 7%가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미국의 대표적인 한 16개 반도체 회사를 이제 모아서 나오는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많이 하고는 엔비디아라든지 네. AMD, 퀄컴, 인텔 이런 회사들의 이제 지수를 갖다가 모아서 이제 반도체 지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삼성전자는 뭐 9월 초부터도 또 계속 지금 하락세였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몰려서 미국이 쉬는 장에 미국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암만 우리가 외국인들이 지난 목요일 날 거의 600만 주를 매도를 했거든요. 네. 매도해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조금 한 50만 정도 오전에 매수를 하는데 이제 그걸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적으로 일단 외국인의 단기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올해 내내 좀 기조적인 흐름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좀 주야장점 팔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지금 이 때문에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가 57,800원 정도의 수준이면은 주봉상으로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미 2년 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급등을 해서 정말 우리 많은 동학개미 분들이 좋아했었던 그 시기 전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예. 지금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해 본다면 많이 싸져 있는 예, 상황인가요? 뭐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상당히 싼 건 맞아요. 네. 싼 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워낙 그쪽에 지금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거든요. 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연초부터 매도한 물량이 누적으로 따지면은 거의 1억 5천만 주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해서 상당히 큰 물량이에요. 네. 기관도 거기에 뒤질세라 한 1억 2천만 주 이상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그건 개인이 지금 다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빠졌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예산보다 좀 많았어요. 580조였어요. 가장 클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만 전자 외칠 때 실제 삼성전자 10만 원이 간 적이 없어요. 맞아요. 앵겨보다에서 10만 전자 가져고 제일 많이 비쌀 때가 작년 초에 96,800원이 고점이에요. 그때 이제 거의 다 10만 전자를 외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추세가 가고 있었고 지수도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해갖고 현재 주가까지 얼마가 빠졌냐면 무려 43%가 빠졌어요. 시총이 580조에서 370조까지 뚝 떨어졌어요. 외국인 지분율이 50% 넘었거든요. 최근에 49%, 50% 이하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거의 한 4% 총분량의 4%를 팔았기 상당히 많이 팔았고 그만큼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좀 하락을 했고 그걸로 이제 개인들이 사줬는데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땡겨줘야지 뭔가 해결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뭐 내년까지도 아무래도 어떤 그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좀 하락하는 쪽으로 좀 보기 때문에 쉽진 않겠다 생각이 됐는데 하여튼 삼성전자가 고가 대비해서 빠진 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빠진 것보다 더 크거든요. 종합주가지수가 가장 높을 때 3,316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한 31% 지금 현재 빠졌는데 지난 목요일까지죠.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현재 무려 43%가 빠졌어요. 거의 이제 반토막 수준까지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미국의 지수 올라가고 반도체 지수 올라가니까
거기에 좀 따라가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오늘 급등하면서 따라가는데 이걸 바닥으로 봐야 될지 좀 더 고심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은 듭니다.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분기 연속 감익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3분기 예상되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그럼 어떨까요? 이 실적이 조금 떨어질 거로 좀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실적 안 좋다고 컨센서스 나왔는데 실적 그거보다 상당히 좋게 그쵸.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데 일단 작년 실적이 매출이 280조고 영업이익이 51조 6천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분기 영업이익이 한 14조씩 14조 1분기 1천억, 2분기에 14조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 들어서 13조대로 이제 떨어진다고 좀 하락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하락은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주가에 비해서는 실적이 이렇게 뭐 급락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 외로 2분기까지 컨센서스보다 상향을 했기 때문에 3분기도 지금 컨센서스를 상당히 내려잡았는데 뚜껑을 열 때는 어느 정도 나올지는 봐야 된다. 이게 서프라이즈급으로 하락하지만 않는다면은 실적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만기까지 간다면은 매출은 예상 컨센서스는 한 10% 이상 오르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4% 이상 오르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3분기, 4분기가 좀 하락을 한다면 조금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다만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전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나 돼야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데 그런 쪽에서 얼마큼 버티겠느냐. 문제는 그런 전방 수요 지금 둔화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재고가 좀 많이 쌓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주가는 이미 반영된 쪽으로 아마 그걸 이미 예상을 하고 삼성전자 지금 주가 흐름 봐서는 그걸 이미 반영하고 있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그 메모리 반도체 다이온 사이클이 되지만은 삼성전자는 그거에 대한 경쟁력, 아마 최고 기업이니까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풀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D램 쪽에 먼저 풀리고 그다음에 낸드가 풀리는 그런 양식을 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은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이미 반영돼 있고 내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이후에는 일단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이어지니까 실적은 그 이후에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라는 쪽에서 아마 판단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좀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는 우리가 좀 감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서서도 고모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업황 전반적으로 좀 다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다운 사이클은 그러면 하반기부터 진입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재고가 많이 쌓이고 수요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기업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 자체적으로 이미 사놔서 그들도 재고가 많다고요. 예, 많죠. 네. 예. 아니면은 그 서버 교체 수요가 상당히 이연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올해 예상했던 그 교체 수요가 내년으로 하면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뭐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투자가 계속 이연되다 보니까 아마 올해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뭐 디램이나 넷플릭스나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거에 따른 수익성은 상당히 저하되고 있고 그래도 상당히 방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좋게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의 가전도 있고 좀 약하지만은 그다음에 최근에 핸드셋 같은 경우서 지금 그 핸드폰 그 이제 폴더가 이제 4세대 폴더식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출하량이 거의 한 2배가 전분기 대비해서 2배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전 세대 대비해서 2배가 증가했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전 청약률이 뭐 97만 대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얘기가. 그래서 아마 단일적으로 상당히 빠른
크게 이제 사전 구매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핸드폰 구매할 만큼 다 구매했다 수요가 얼마큼 늘겠느냐 변화가 그렇게 빨리 되겠냐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과거에 폴더블 폰을 갖다가 새로 이제 만들어 갖고 했더니 이게 대박을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얼마 전에 LG는 이제 핸드폰 시장을 접었잖아요. 접으면서 걔네 마지막으로 만든 게 그 롤러블 폰을 하나 만들고 끝났는데 시제품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게 아마 시제품 몇 개 만든 게 아마 시중에 아마 나온 모양이에요. 상당히 기능이 좋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요걸 삼성에서 이어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술까지 이어받을지 아마 그렇진 않을 때 않겠지만은 실제로 삼성에서도 개발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폴더블 폰에서 그 다음에 롤러블 폰까지 진화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 핸드폰 시장의 어떤 그 적체, 어떤 그 상승의 어떤 저하 이런 게 생각보다는 아닐 수도 있겠다.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이 아니라 삼각 편대를 이루고 있는 입장에서는 반도체에서 그렇게 버텨줬다라면 향후에 딴 것이 실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그 가능성은 지금보다는 낮게 봐야 되고 지금 바닥 자체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7월 바닥을 치고 쌍바닥 형태거든요.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할 부분에 있다라는 쪽에서 이제 단기 모멘텀을 제공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다운 사이클 안에서도 사실 경쟁력은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뭐 미국 쪽에서 뭐 관련한 반도체 쪽, 뭐 우리나라 자동차 쪽, 뭐 부정적인 환경들이 사실 많기는 해요. 지금 내용들 보니까 새 수출 규정에 대한 내용들이 뭐 14나노미터 이하의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중국 내 공장으로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도록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인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적용이 된다면 좀 부정적인 이슈로 영향을 받게 될지. 뭐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미국이 트럼프 때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자국 정권이 바뀌면 좀 달라질까 했는데 네. 그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리고 더 심해졌죠. 더 뭐 진짜 심해진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중국과의 경쟁,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면서 어떤 그 자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일단은 먹고 살자. 우리도 먹고 살자. 이거 뭐 이기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우리부터라도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데 보셨다시피 이제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기차 관련해서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 문제.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그렇게 미국한테 미국의 공장도 열어주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하겠다는데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고 우리 통상교수 부분에 나가서 또 외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현대차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치면서 올라갔듯이 현재 나오는 것이 또 이제 의료 쪽에도 나와요. 의료에 대해서도 어떤 그 의약품 신규 어떤 그 바이오 관련해 갖고도 자국에서 또 뭐 생산 이런 얘기가 지금 있고 거기다가 심지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14 나노 공정 이하에 대해서 뭐 어떠지 얘기 나오는데 글쎄 가봐야 알겠죠. 이거 당장 뭐 이래가지고 그게 어떤 공장을 갖다 새로 질 수 있는 문제 이게 뭐 쉽지 않거든요. 공장 하나 설립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미국으로 갈 수는 없는 문제고 지금 얘기는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좀 봐야 되겠고 그것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일단 기술적으로는 쌍바닥 형태를 이루고 있고 만약에서 더 빠진다 그러면은 길게 봐서는 월봉에서 한 45,000원대 120개월 월봉인가요? 제가 한번 잠깐 봤는데 120개월 월봉에서 45,000원대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지금 맞고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면 여기서 일단은 60개월 월봉에서 일단 그쳤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반등하는 문제를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쌍바닥 형태를 이뤘다는 쪽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
나타난다라는 쪽에서 실적 대비 일단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쪽에서 보고 대응하시는 게 네.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주 어쨌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가 오르는 것도 반가운데 이 반도체 업종 중에서 탑픽을 좀 꼽으라면 어떤 종목을 보시겠습니까, 고객님? 글쎄요, 일단은 뭐하든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오르면 아무래도 개별주들이 먼저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찾다 보니까 워낙 반도체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뭘 사도 제가 보기에 실적과 연관된,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은데도 주가가 빠진 종목은 뭘 사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한 DB 하이텍을 좀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DB 하이텍 실적 상당히 괜찮은데 불구하고 차트 보시는 대로 보면 뭐 거의 뭐 삼성전자하고 뭐 별 다를 게 없이 지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평가 구간이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분할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예, 그게 지금 가장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나왔는데 얘기는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파운더리 부분하고 팹리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부분하고 이제 위탁 생산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누면은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인적 분할 쉽게 할 수 없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인적 분할 함부로 했다가는 지금 나죠. 폐가 망신할 정도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한다면 이건 호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대주주가 이제 DBINC인데 지분이 한 17%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분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쪽에서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분할 공시를 지금 거의 하겠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은 할 건데 이 시기가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분화될지, 그리고 실적도 갖고 있고 주가는 바닥이고 재료를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 지금은 좀 사서 모아둬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서 이 종목을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네, DB 하이텍. 그럼 지금 가격대에서 일단 주가가 많이 하락하 있긴 하는데 목표 주가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지금 43,900원이죠. 바닥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루고 있는데 네. 거래가 그렇게 많이 없이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붙는 부분이 이 부분까지 간다라면 이게 하나 53,000원 부분까지 53,000원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 부분까지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5만 원, 그다음 53,000원 이 부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5만 원 목표가 두고 한번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